자, 2회 2025년 삼순환 동해 리마인드 특강을 시작합니다. 먼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실강자들은 답안지 상담을 실강 기간 동안에 하고, 인강자들은 나중에 실강 종료 후부터 상담을 받겠습니다. 일단 실강자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강자분들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강의 시간에 1분 리마인드 훈련을 시킬 겁니다. 1분 리마인드 훈련을 시킬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삼순환이 처음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할 때 상담은요, 학습 상담이 일단 줄을 이루어야 돼요. 학습 상담, 답안지 상담, 그리고 개중에는 멘탈이 흔들리면 멘탈 상담도 하세요. 그래서 상담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대신 아침에 동행 프로그램을 할 때 선생님이 9시 10분부터 그게 이제 저쪽 변호사애들 그 조회를 선생님이 하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9시 10분 정도에 도착할 거예요. 거기는 한 9시부터 10분까지 조회하거든. 그리고 나서 여기서 2시간 동안 상담할 때, 그때는 답안지 상담을 위주로 하고, 그 외에 멘탈 상담이나 또는 학습 상담, 특히 멘탈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상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2시 이후 내지는 저녁 강의 이후에 상담 시간을 별도로 잡을게요. 선생님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삼순환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암기예요. 그리고 이 암기는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진도만큼 암기하고 쓰고 이거를 삼순환 때 꼭 한 번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2차 수험장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상관없어요. 한번 정말 암기하고 쓰고 이걸 한번 해봐야 돼. 쭉 몇 달 동안. 그래서 몸이 익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의대 의사들이나 아니면 그 의대 본과 보통 한 4학년 이상인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선생님 동아리, 시사토론 동아리 선배들이, 의대학대 선배들이 많았는데, 이 선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 사촌연구 한의사인데 암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으로 들어가면 정말 반이라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 날뛰면서 막 그러는데, 근데 한 본과 한 4학년쯤 되잖아요? 그럼 이 형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암기가 제일 쉽다는 거야. 암기가 제일 쉽대.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냐면은, 암기가 처음에는 죽을 듯이 힘든데 정말 몇 년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암기가 제일 편하다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암기도 습관이 된다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습관이 될 정도로 안 해본 거죠. 근데 그 형 말이 뭐냐면, 그게 습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냐면, 형들 말이 그래요. 제 사촌형도 그 얘기하던데, 정말 새벽까지 암기하면서 반은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잠드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계속 그렇게 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적응하든지 탈락하든지. 탈락은 안 되겠지? 자,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먼저 쟁답안이 있죠? 쟁점 답안지가 있으면 쟁점 답안지는 무조건 누적적으로 봐야 돼. 이건 그냥 철칙이야. 왜요? 누적적으로 보지 않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왜요? 전날 것만 여러분이 보잖아. 그럼 앞부분은요, 망각독선을 이해하면 나중에 몇 프로 기억에 남지가 않아. 그럼 이거 기억 복원시키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런데 가볍게 퉁퉁퉁 쳐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뇌에서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황제철 같은데 그 줌을 만들 때 보면은 용광로는 안 꺼뜨리잖아. 왜 안 꺼뜨려요? 한번 꺼뜨렸다 이거 다시 달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한번 달궈진 것들은 조금씩만 떼줘도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뇌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뇌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히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기억을 복원시키려면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막판에 포기하는 거야.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적적으로 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세 파트로 나누는 거야. 물론 개중에는 4파트나 5파트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잘 보세요. 본인이 이걸 조절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는 10분당 보기 10분당 복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전날 본 거는 3단계만 한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전날 거는 10분당 한 3개를 본다고 생각해. 그럼 얘는 5개, 얘는 10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조정돼야 돼. 무슨 말이냐? 전날 거는 10분당 한 3개, 내지는 뭐 2개. 그렇지만 그 전에 거, 그러니까 3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만약에 100개가 나갔다고 하면 이 중에서 앞부분 30개는 지금까지 복습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당 보는 양이 많아야지. 중간 30개는 그것보다는 더 적어야 되고, 마지막
30개는 더 적어야 되고 전날 거는 꼼꼼히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네 파트까지 나누는 걸 사실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한두 개. 이래서 누적적으로 봐야 돼. 그리고 오늘부터 강의 시간에 여러분 시험 본 걸 가지고 리마인드를 할 거예요. 1분 리마인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1분 리마인드를 선생님이 직접 시켜줄 텐데 개별 스타디에서 따라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줘요. 전날 했던 건 1분 리마인드를 합니다. 이거는 전원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요. 보통 옛날 같으면 1분 내에 못 끊으면 다시 시켰어요. 선생님 옆에서 참관하면서. 그래서 3번, 4번까지 시켰어. 그럼 나중에 덜덜 떨면서 해요. 그래도 시간 내에 못하면 다시 막 모질게. 왜요? 이걸 얘가 못 끊어내면 나중에 누적적으로 안 할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 그러면 누적적으로 안 보면 시험 막판에 안 보고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가 그걸 보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한 2번, 3번 정도까지 반복시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가 체념하고 1분 내에 끝내. 그러다 보면, 되네?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호사 시험 가면은 여러분도 한 10살 많다고 했잖아. 객관식 테스트 할 때요. 1시간 동안 공부했던 걸 3분 만에 리마인드 훈련시키거든? 그럼 제가 시간 돼요. 시간 되고, 시작. 자, 1시간 동안 봤던 거 100개. 시작. 그러면 키워드 보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막 체크하거든? 자, 몇 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1분. 남은 시간 30초. 남은 시간 10초. 5, 4, 4, 1. 손 내려놓으세요. 딱 그러고, 끝까지 못 본 사람 다 손 들으세요. 애들이 슬쩍 손 들어. 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요. 자, 15분 해주시오. 다 데리고 나가. 왜 못했냐고 물어봐. 다. 다음에도 못하면 다시 나온다.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매 시간마다? 근데 얼마나 사람의 고집이 강하냐면 8일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해. 그러면 어떤 애들은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잖아. 그러면요 8일 동안 1000 몇 개를 본 것을 3분씩 그러면 10분이잖아. 하루에 3타임 하니까 10분씩 8이면 80분.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1시간 30분이면 전체를 리마인드 1단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다 일어나라고 해요.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나와. 그런데 8일 동안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작년에 2명인가 3명이 끝까지 일어났어요. 끝까지 안 바뀌는 거야. 일어나는 게 쪽팔려도 이러면서 안 바뀌어. 그렇게 막 하라고 그렇게 막 쪼아대고 그래도 안 바뀌면 어쩔 수 없어 나중에. 근데 이렇게 바뀐 애들은 나중에 기적의 학습법이라고 불러. 왜냐면 본인들이 객관식을 1시간 반 만에 볼 수 있게 돼버렸잖아. 한 과목 자체를. 하루 종일 봐도 못 봤던 거야. 이렇게 훈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윌비스 7급 스카우트 해가지고 5급 하다가 7급 갔을 때 이거 훈련시키니까 거기서는 객관식의 신이라고 불렀어. 왜냐면 시험 전날에 2시간 만에 그냥 전체 복습을 시켜버리니까 객관식. 그런데 사실 이 TRS 방법은 주관식에서 시작된 건데 객관식이 더 잘 먹혔을 뿐이야. 키워드 세 단어 딱 하면 그냥 빨리 결론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야. 원래는 우리 키워드 세 단어 딱 떠올려서 답안지 쓰게 하려고 만든 건데 객관식의 응용하는 거니까 훨씬 더 성과가 좋아. 여기 보세요. 1분 리마인드도 제가 얘는 4파트까지 안 가고 보통 이제 3파트로 이렇게 나눠. 근데 여러분은 4파트에 얘는 1분 동안 하잖아. 얘는요 나중에 50초 만에 끊게. 얘는 45초. 얘는 나중에 30초 만에 끝나게 하는데 그 1년 만에 73.33 나왔다는 그 여학생이 있잖아요. 제가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나봐.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여학생한테 들었어요.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아침 저녁마다 누적적으로 복습하면 30분이면 전체 쫙 머릿속에서 스크린할 수 있게 될 거다. 30초에 끊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요 3순환 모의고사 전체를 30초 만에 보는 훈련을 했대. 그래서 다 했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3순환 모의고사가 20개야. 그 이후로 시험 볼 때까지 하루에 100점짜리를 막 쓰고 그러면 거의 40개 정도 나와. 왜냐면 이건 지금 50점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100점짜리만 한 20개 쓴 거지. 그럼 한 60개 나오잖아요. 이거 1시간이면 전체 리마인드가 된단 말이야. 이걸 오늘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꼼꼼히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단 말이야.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통보, 확약, 처음부터 부정. 따라서 예방적 부정, 판례 부정, 현상유지도 부정. 끝. 끝났잖아. 이게 30초 리마인드야. 여기서 조금 시간을 더 들이면 예방적 부작위, 권력 분리, 그럼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사조, 예시, 한정, 조금 더 내용 떠올리는 거야. 1분이면 이제 다 말하는 거지. 1분이면 권력 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부정, 그리고 기능적으로 해석하면 긍정, 그리고 사조를 예시로 본다면 긍정, 한정적 열거를 보면 부정. 이것까지 얘기하면 1분이면. 근데 그걸 아침 저녁마다 하는 거야. 아침 저녁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총 20개 보게 되는데 20개를요 1분 리마인드 하면 20분이잖아.
근데 이걸 아침 저녁마다 해. 그럼 2번씩 하잖아. 열흘이면 벌써 20번 했잖아. 그래서 스타디 하면서까지 하면 한 30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는 45초, 30분만 할 수 있어. 그럼 20개? 맘먹으면 10분 내에도 전체를 쫙 스크린 한단 말이야. 아, 여기서 연결구조. 만약에 통보, 확약, 처벌서 긍정되면 얘에 대해서 취소, 집행정지 이걸로 걸리면 돼. 근데 처벌서 부정되는 판례에 따르면 예방도 금리로 넘어가고 현상 유지 가처분 문제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얘가 부정? 그러면 본안소송 계속 중이지 않으니까 본안소송이 부정법하니까 현상 유지 가처분도 부정. 이게 일부 리마인드라고. 선생님 지금 한 거 30초고 이런 식으로 훈련하라는 거야. 자, 복습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복습은 이런 식으로. 암기장도 마찬가지야. 암기장 왜 그래서 키워드를 일부러 적어놓은 거잖아. 키워드 보면서 여기서 뭐가 있고 뭐가 중요하고 뭐 하면서 계속 스킵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스킵하듯이 하면은 중요한 맥락을 놓치지 않아. 그럼 나중에 꼼꼼히 봐야 될 때는 주말, 일요일 같은 날. 일요일 같은 날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음부터는 다시 또 빠르게 리마인드 하고. 그래서 주중에는 속도, 주말에는 정도. 그래서 속독이 5-6번일 때 정독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암기 비법이야. 여러분, 수험의 달인이라는 애들 있잖아. 요즘 보면 유튜브 하고 그러잖아. 결국 다 뭐냐면 다 이런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해 놓은 거야. 자기만의 반복하는 노하우가 있는 거야. 여러분, 수험의 천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방법을 알아서 몸에 습관이 돼서 배워있는 애들은 나중에 수험의 달인이 돼버려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나중에 다 기억나버리잖아. 객관식도 그냥 객관식이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대로 훈련을 시키잖아? 그럼 얘네들은 행정부 하나도 몰라. 기본 강의도 한 번도 안 들은 애야. 근데 8회 강의 듣고 객관식 시험 보면 3개, 4개밖에 안 틀려. 왜? 막 계속 막 키워드를 반복했더니 그냥 답이 손들고 있대. 느낌이. 딱. 예를 들면 공식이야. 나중에 설명을 하지만 취소사유, 부당이득, X. 근데 된다 하면 틀렸네. 왜요? 부당이득은 법률성 원인이 없어야 되는 무효잖아. 취소사유는 법률성 원인이 있잖아. 취소사유면 부당이득의 법률성 원인이 존재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논리가 뭐 필요 있어? 그냥 취소사유, 부당이득, X.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내는 거야. 근데 취소 대신 뭐가 들어가요? 절차하자. 과세처벌이 절차하자. 부당이득 된다. 그럼 X. 절차하자는 취소사유니까 부당이득 안 된다. 이런 공식을 가르쳐봐서 한 5줄인데 이 단어가 탁탁탁 보이면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주관식을 하는 사람들도 답안지에 써야 될 판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 핵심 3단어를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찾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찾아주는 거잖아. 찾아주면 그걸 반복해가지고 그걸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계속 눈에 바르는 거야. 바르면 나중에요. 수험의 최고의 경지는 뭔지 알아? 수험의 최고의 경지는 아는 듯한 착각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한다. 그래서 형우라고 지금 국토부에 있는 제자가 있는데 얘가 성적이 상당히 좋은 애야.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워낙 답안지를 잘 쓰니까 자기 학교 그 고시반 지도교수가 네가 후배들을 좀 가르쳐라. 그래서 후배들을 가르쳤어. 그 후배가 와서 저한테 했던 얘기야. 벌써 뭐 한 5, 6년 전 얘기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선배는 아니 이름 얘기하면 그렇지. 그 선배는 자기가 무슨 질문하니까 한심한들이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 야, 뭘 그걸 고민해. 반복해. 그러면 안다는 착각이 일어나. 그러면 아는 듯이 써. 그럼 돼. 뭘 그걸 그렇게 고민하니?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야. 네가 그거 고민할 시간에 정리해서 5번을 더 봐. 한 번 고민하는 시간에. 알겠습니다. 이게 수험의 달인의 자세야. 고민은 어디에 한다?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반복할까? 그래서 그걸 깨우친 애들은 여러분 이걸 깨우치잖아? 그럼 선생님이 윌비스 노량진 7급에도 가봤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직렬 7개를 합격하는 막 신화적인 애들이 있어. 막 방송에 불려다니는 애들. 그래서 윌비스에도 한번 왔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딱 봤는데 똑같아. 아니 한국사 문제를 푸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깜깜하게 이상한 논리가 저 논리가 맞나? 근데 이상하게 얘가 말하는 좀 뚝뚝뚝 하면 답이 나오네 진짜?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답을 찾는 루트가 있어 자기가. 그거를 반복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공부는 철저하게 방법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정리해서 반복하느냐? 반복까지 한 다음에 훈련 단계로 넘어서 누가 많이 써보느냐? 여기서 딱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혼자 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류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 나중에 정답안이 다 끝났어. 끝나면 앞부분은 10분당 10개.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잘 보세요. 처음에는 10분당
예를 들면 한 개는 이제 2개밖에 안 맞아. 그런데 무수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눈덩이 효과라고 처음에는 금방 안 늘어나.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8개 하다 갑자기 15개 확 떼어버린단 말이야. 이런 구간이 있어. 이 구간이 양질 전화가 일어나는 구간이야. 대부분 여기까지 안 가고 끝내버려. 그러니까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인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 쌓여서 한번 탁 치고 올라야 되는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 왜? 조금만 더 하면 어느 순간 이게 팡 튄다는 걸 자기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묵묵하게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절로 뜻이 통하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 이 정도 하다가 한 이쯤에서 그냥 포기해버려. 내일 할 거나 하자. 그럼 얘는 다 망각으로 가버려. 그럼 나중에 다시 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 이게 우리가 공부를 어렵게 접근했던 이유야. 그리고 이거 심리학에서 이 한번 양질전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의 공부 노하우가 생기고 이런 애들은 주변에서 나중에 천재라는 얘기를 들어. 천재라는 얘기.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 다 자기만의. 자, 제가 예비시험 때 얘기했는데 진짜 희한한 자기만의 공부하는 노하우가 있어. 집중하는 거. 저도 제 아들한테 하나 배운 거였거든. 근데 보니까 70분 동안 풀어야 될 문제를 30분 만에 탁 풀었는데, 그러니까 원장이, 그 CMS 그 원장이, 야, 빨리 들어가, 너 왜 금방 나왔어? 다 풀었어요. 뭐? 그걸 딱 보니까, 얘는 원래 기독학교 다니던 애여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거기는 공식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금방 풀었는데 성적이 최상위로 나왔대? 우리 딸은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저도 그렇고.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푸니? 그때 얘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나중에 따라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잘 안 되던데. 문제 풀 때 자기는 왼손가락으로 탁탁탁탁, 문제를 풀 때 풀기 전에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여기다 집중시킨대. 그런데 얘가 했던 말이 너무 가슴에 확 와닿는데 뭐냐면, 제가 예전에 명상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 앉혀놓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입정 상태라고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소리가 사라지거든요. 귀에서. 몰입이 되면 주변에 소리가 안 들려. 갑자기 소리가 싹 사라지면서 뭔가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선정 초기 단계인데, 얘가 뭐 선정을 알겠어, 지가? 선생님 한동안 가르쳐보면 봤지만, 지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도 싹 사라지고, 그게 너무 편안했던 거야.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됐대. 그래서 문제 풀 때 자기가 탁탁탁탁 하면서 어느 순간 소리가 딱 사라지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서, 그때 문제를 푼대. 그러니까 일반 애들이 70분 풀어야 될 문제를 30분 만에 그냥 싹,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안 배운 파트나 못하고 그냥 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막 훈련해봤거든요. 그렇게 되나? 한번 해볼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일반화식 게임이 좀 힘든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들 나름대로 저런 노하우가 있는 거야. 자기들 스스로 찾는 거야.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야.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게 아니야. 그 방법론을 찾은 거죠.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암기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찾는 거야.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거를. 근데 그동안 우리 그 막내둥이 걔는 그걸 왜 찾는 줄 알아요? 수학 문제를 빨리 끝내야 게임을 할 수 있다. 이 의지가 1분이라도 빨리 끝내서 게임을 하겠다는 그 열의가 얘를 거기 몰입하게 만든 거야. 그럼 우리는 게임 말고 합격에 관한 열의가 어떻게든 이걸 해내겠다. 이 의지를 갖게 만들어야 되지. 암기 안 된다고요? 암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빵 뛸 때까지 해줘야 되지. 이거 안 보잖아, 앞부분? 기억 하나도 안 나. 한 달만 지나봐.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으로 가야 돼. 그리고 모의고사 본 거 있죠? 모의고사도 지금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암기도 못하겠어요. 자, 정답은 이렇게 누적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 1분 리마인드. 지금은 타강사 문제도 풀겠다 이러지 마. 이거 하고 모의고사 본 거 1분 리마인드 하고, 그래서 압축자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훈련해. 그래서 이 기반이 탄탄히 다져지고 나서 행정부 3수랑 끝난 이후에 다른 과목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타강사 자료든 선생님 나눠준 법정 모의고사든 그걸 가지고 그 단단한 기초 위에서 본인이 훈련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지금 아직 이거 틀던 애가 막 훈련한다고 많이 쓴다고 실력이 늘 것 같아? 안 그래. 철저하게 일단 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돼. 그 다음에 훈련 단계에서 많이 쓰는 걸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선생님 그 변시애들 훈련시키는 것도 정지문 1300개로 훈련시킨 다음에 이게 반복해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훈련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양쪽으로 많이 푸는 걸로 넘어가.
근데 아직 이것도 없는데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 막 지식이 중구난방이 된단 말이야. 똑같아요, 우리도. 쟁점 답안요.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만드는 거야. 어떻게? 쟁점 답안제 88번. 쟁점 이름 뭐? 얘기해봐. 그러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그래도 뭐뭐뭐는 나와. 그 정도가 되고 모의고사 13회 뭐에 관련된 문제 리마인드 해봐. 그럼 문제만 한번 딱 보고 질문 한번 딱 보고 아 여기서 뭐뭐뭐 문제고 뭐뭐뭐뭐 이 정도가 된 상태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은 이제 양쪽으로 문제 많이 푸는 걸로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틀도 없이 문제만 많이 다루겠다?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지금은 틀을 잡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수험법정 활용법을 지금 물어봤는데 잘 질문했어요. 수험법정을 지금부터 사야 돼.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올해 나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내년에 사도 돼. 수험법정을 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본인이 시험에서 많이 나온 거 있잖아. 소송법. 거기를 적어야 돼. 어떤 애들은 그 자 있잖아. 자 끼우는 애들도 있는데 체크를 하면 나중에 지적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적지도 말라고 해, 사실. 그러니까 펜 같은 거 끼워놓으면 돼, 그냥. 펜이나 아니면 자 같은 거 끼워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디를 펼쳐놓느냐? 행정기본법을 펼쳐놓냐. 왜냐면 기본법을 펼쳐야 되면 기본법도 한 24주 정도. 이게 의적 같은데 한 여기 정도 딱 24주가 보이는 정도 딱 펼쳐놓고 있으면 돼. 그럼 앞으로 좀 가고 뒤로 가고 뒤로 한 정도이면 37조 계약인이 뭐니 다 나오잖아. 앞으로 한두 장이면 앞에 있는 내용들 뭐 17조, 15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 20, 행정기본법 24조 정도가 딱 보이는 데다가 딱 펼쳐놔. 그럼 나중에 막 30조에서 행정상 강제도 나오고 뭐 17조 부관도 나오고 15조 공정요구 나오고 이게 앞으로 가 있단 말이야. 어디 펼쳐놓는가? 행정기본법 중간쯤 되는 24조가 보이는 거기를 딱 펼쳐놓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소송법을 찾아가야 될 수 있으니까 소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자료 이렇게 딱 끼워놔. 그리고 제일 앞에 목차 있잖아요. 그 행정법 목차 있단 말이야. 만약 중공기법 나왔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지? 막 이러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일 앞에 목차 있는 부분에 펜을 끼워놓고 목차 딱 봐가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한 법률 몇 페이지 그럼 딱 찾아가지고 거기에 몇개야 돼. 기본이 되는 건 기본법이야. 왜? 기본법은 조문 자체를 그대로 써야 되잖아. 질문 잘했어요. 자, 스타디 학습 전략. 순서는 이거의 승부야, 이거의 승부. 선생님이 지금은 강하게 안 가르쳐. 왜냐면 옛날 같으면 정말 막 앉혀놓고 막 스파르토로 해가지고 막 7번씩 앉혀놓고 1분 미만에 다 돌아가면서 시켰어. 못하면 다시 하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학 관리도 하고 선생까지 쪼아들면 애들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끼리라도 해. 개수해야 돼. 1분 미만까지. 자, 경험관계 이 질문도 좋아요. 경험관계 소익은 지금 압축다반에는 경험관계인지를 이중으로 쓰는데 경험관계 소익의 분량은요. 약으로 처음에는 처리하는 거야. 왜냐면 경험관계를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은은 갑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험관계. 그럼 경험관계에 해당되는 지역은 앞부분에 빼서 원구적격 위주로 쓰고 소익에서는 판례만 쓰는 거예요. 판례를 쓰고 사안의 경우만 쓰는 거예요. 판례를 쓸 때는 뭐라고 써요? 판례. 갑의 신청, 경험자에 대한 신청이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익이 인정된다. 그렇게 쓰고 나서 사안의 경우. 갑의 경우는 을에 대한 허가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무슨 법의 무슨 법 제1 조의 근간 이 사건 허가 처분을 발령받을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이런 을에 대한 이름 처분을 할 소익이 있다. 이렇게 포석만 해주라고. 판례 키워드 가지고. 근데 강은 뭐냐? 강은 뭐냐면 질문 자체에서 소익 이익을 물어보게 돼요. 질문 자체에서 소익 이익을 물어보면 이때는 소익 일반으로 써버려야 돼. 여러분 그 압축자료 나눠준 거 있잖아. 그 뭐지? 5907 그거 압축자료 나눠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소익 가장 심플하게 압축돼 있잖아. 한 그 정도 쓰면 돼. 암기자보다 더 압축돼 있단 말이야. 그걸로 해서 소익이 질문에 있으면 소익의 일반론을 좀 써야 되는데 일반론을 많이 쓰면 안 돼. 오늘 이제 나갈 때 얘기를 좀 했겠지만 의미 근거점으로 써야 돼요. 본합 판단의 필요성. 그리고 근거는 12조 후문. 이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학습 판례 같은 거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만 뭐는 써야 된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판례는 써줘야 돼. 적극서, 소극서 이런 거 많이 쓰지 마. 그리고 소익이 없는 경우 소원 사실.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거는 꼭 해야 돼. 오늘 판례 자료가 또 하나 나갈 거예요. 강의 시간에. 그래서 경원관계가 주된 쟁점이 제3자 원고적격에서 경원자 수긍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때는 소익은 판례 쓰고 사업부서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경원관계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경원관계 때 갑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근데 몇 점에 한 15점이야? 그러면 소익 일반으로 많이 쓰라는 얘기겠지. 그렇게 점수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어제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건데
제가 미리 공지할게. 이거는 둘 다 이번 모의고사에 한 번씩 다 내버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 두 번째 있잖아요. 이 두 번째가 사례집에는 지금 안 넣어놨는데 안 넣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입법고시 3분인데 이게 단문으로 넣었어. 단문으로. 이 단문을 선생님이 제주일보 사건 이후에 또 판례가 나온 게 있거든. 2015년 판례. 그 판례 사실관계로 지금 사례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작년 입법고시 단문 문제를 사례화시켜서 시험 문제로 낼 거야. 작년에 20점짜리로 물어봤어. 단문인데. 단문 20점.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단문 20점으로 냈기 때문에 언젠가는 준사례 형식으로 20, 30점 정도로 사례화시킬 수 있다고 봐. 그때는 소익을 좀 써야 될 거야. 소익을 많이 쓰게 낼 것 같으면 30점. 아니면 단문처럼 그냥 20점으로 낼 수도 있지. 사실 단문으로 20점이면 사례는 거의 30점으로 보긴 해야 돼. 왜냐면 포스까지 있어야 되니까. 자, 먼저 보겠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어제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냐면 입법고시에서 작년 2024년 3분에 단문으로 예를 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용제결에 대한 한국은 그거 잔뜩 썼단 말이에요. 다. 구분을 못 해가지고. 왜냐면 둘 다 똑같아. 뭐가 똑같냐? 둘 다 취소 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대요. 물론 취소 재결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항고소송인데 뭐 취소를 제기하겠죠. 둘 다 똑같네. 취소 재결이랑 항고소송은 똑같아. 그런데 취소된 게 뭐냐는 거예요. 취소된 것이 얘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인데 이때 이 수익적 처분이 뭐냐면 제3자효, 제3자에게까지 침입적 효과를 미치는 제3자의 행정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3자,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을 갑으로 본다면 제3자가 을이란 말이에요. 을이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취소 재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취소 재결로 인해서 결국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 갑은 자신의 수익적 처분이 취소 재결 형성력으로 소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불이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갑의 원고적격 문제 들어간대요. 지금 취소 재결로 인해서 얘는 자기가 영업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자체가 소멸됐어. 법률상 이익치면 논란이 이유가 없잖아. 너무 당연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취소 재결이 취소가 돼버리면 수익적 처분이 회복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익도 논란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논란이 있는 건 뭐냐면 논란이 있는 것은 지금 갑이 취소 재결에서는 제3자인데 갑이 이러한 인용 재결 즉 취소 재결을 19조 단서에 따라서 다툴 수 있느냐 즉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상적인 문제예요. 재결이 고양하자가 있어서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소의 대상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목차가 뭐냐? 목차를 암기해요. 첫 번째 뭐부터 써야 돼? 원천주의 재결주의. 왜? 재결주의는 논란이 없어. 그냥 재결 다투면 돼. 왜냐면 재결밖에 소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시험은 무조건 원천주의를 내거든. 원천주의에 따를 때 재결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얘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고유와 위법이 있어야 된다고. 뭐에 따라서? 19조 단서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경우 재결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갑이 주장하는 것은 왜 내 정부 취소했어? 왜 내 원청을 취소했어? 내용상한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쟁점이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원천주의를 취했으니까. 맞습니까? 원천주의를 취하니까 19조 단서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에 내용상하자가 포함되느냐? 왜냐면 이게 포함돼야 갑은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야. 소의 대상의 문제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야? 얘는요,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야.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라고. 얘하고는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 지금 보니까 갑과 을이 분쟁이 있네? 갑과 을이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경업자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경원자 관계인데 둘이 뭐 신청한 건 아니니까 행정청에게 얘가 뭔가를 허가를 신청해서 거부가 나왔어. 그래서 얘는 한숨 돌렸어. 왜냐면 얘가 인용처분을 받아버리면 이거 제가 사실관계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거야.
입시는 단문으로 그냥 사실관계 없이 나왔지만, 그리고 제주일보보다는 최근 판례가 조금 더 진일보한 것 같아서 2015년 판례, 우리 교재에 있는 2015년 판례로 낼 건데, 이 판례를 오늘 자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취소 제기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지금 얘가 얘를 다투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쟁점은 두 가지인데 우리 입시에서는 둘 다 물어봤어. 이때 갑이 이 재결을 다투려고 할 때 소의 대상과 소의 이익을 검토하라고 해서 20점으로 냈어. 설명해봐. 소의 대상은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왜냐면 지금 이 판례에서는 소의 대상은 사실 논란이 없어서.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얘가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결국 뭐부터 써야 돼요? 이거 할 때 뭐부터 썼어? 원천원주의 재결주의. 왜냐면 재결주의면 당연히 다툴 수 있다. 끝이잖아. 그러니까 원천원주의 재결주의를 검토하고 원천원주의. 왜냐면 재결주의 두 밖에 없잖아. 감사원법하고 노동위원회법. 두 밖에 없단 말이야, 재결주의. 그러니까 얘는 원천원주의다. 그러면 갑이 재결을 다투려면,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다투려면 재결의 고유한 위법.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갑이 지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을 다툴 때 주장하는 건 뭐예요? 재결의 주체 문제? 형식이요? 절차? 아니죠. 내용. 얘 입장에서는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안 해준 게 맞아. 왜냐면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위법하다고 취소하니까 혹 인용처분이 나올까봐 야, 행정심판위원회 니네가 거부처분을 취소한 이 재결은 내용이 위법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용상 하자가 19년 사서의 재결의 고행 위법에 포함되느냐? 포함된다. 그러면 일단 갑이 이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끝내는 거죠. 판례는요, 이 전제에 관한 논의가 없어서, 왜냐면 항변도 안 나오고 너무 당연하다고 인정한 것 같아. 문제는 사실은 판례가 엄격하게 따지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원고 적격도 사실 논란이 됐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부처분으로 인해서 취소 재결로 인해서 답의 법률상의 침해가 없는데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해줬을 수도 있어. 원래 원고 적격은 우려까지만 있으면 되거든. 뭐 우려까지는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얘가 권리를 가져버리면 얘는 권리를 못 갖는 그런 치킨 게임. 결국 약간의 경험 관계죠. 둘 중에 누가 허가자가 되느냐? 얘가 되면 얘는 못 되고, 얘가 되면 얘는 못 되고 이런 관계였단 말이야. 그래서 원무적 격도 문제가 안 됐고 우리 시험은 그래서 소위까지 물어봤어. 그러면 소위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소위 일반으로 쓰고 나서 소원, 사실. 여기는 뭐다? 실이야. 보다.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있다면 소익이 부정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본 거예요? 2015년 판례는 제주일보 판례보다 더 진일보된 게 뭐냐면 기속력에 관한 언급까지 여기서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야, 거기는 제처분으로 관한 말이 좀 빠진 게 좀 아쉽긴 했는데 취소 재결이 나오면 심판관 49조 2항이라고 했죠. 여러분 전문가에 써줘야 돼. 기속력에 따른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니까 제처분으로가 있잖아.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후속 조치라는 표현을 써. 오늘 볼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례는요, 처분 이후 또는 재결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나와봐야 너한테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고, 네가 재결을 취소해봤자 만약에 얘가 인용처분 해버리면 어차피 얘 또 다퉈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써.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후속 조치를 다투는 게 보다 실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툴 소익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수쟁적 여기서요. 회복되는 법률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이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후속 조치를 다투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지 문제된다. 부수쟁적 찾는 거야. 그리고 판례 논거 정확하게 쓰는 거야. 판례 논거 정확하게 쓴 다음에 포섭할 때 이 판례 논거에 맞게 정말 내가 판결서 쓰듯이 쓰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입시에서 스타트를 한번 끊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한 20점짜리로 나오면 딱 좋잖아. 입시는 단문이었지만 우리 쪽은 그냥 사례로 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정확히 이해됐나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시험 문제가 단문으로 나왔는데 애들이 지금 다 이거는 이제 판례 내용이다 보니까 물론 작년 우리 교재에도 이 판례는 다 소개돼 있었어. 그런데 설마 이걸 이렇게 낼까 다들 좀 의아스러웠는데 입시에서 단문으로 20점짜리 그냥 내버린 거예요. 3문에서. 사례가 아니라. 그랬더니 애들은 이 판례는 기억 못하니까 다 이거 썼지. 이거 써도 점수는 받았겠네요. 왜? 원천분주의 재결지. 재결의 고유한 위법. 여기까지는 썼을 거 아니야? 이제 소익을 쓸 게 없었겠지. 배웠을 때는 소익은 없었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소익 일반으로 쓰는 거죠. 뭐. 최대한. 그러면 다 같이 못 썼기 때문에 점수를 받았을 거다. 여러분 한번 시험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 강의 시간에는 작년이래. 어제 1회
압축 자료를 가져와야 돼. 그걸로 리마인드 특강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힘내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돼. 암기훈련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 스타디 또는 스타디 없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반드시 저걸 수행해야 돼. 그래서 시험 막판까지 밀어붙여. 내년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도 이번에 이런 습관을 길러놓으면 일순환 들어갔을 때 완전히 날라오를 수 있어. 왜냐하면 학습 습관이 몸에 배워버리니까. 자,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